어디 가나 공사 있었고 한국이 중진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느꼈던 게 에너지 활력 그것 때문에 80년대, 90년대 발전하고 지금 이제 한국이 선진국 된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울 지하철이 좀 흥미로운 부분. 앞서간 선두자. 제가 한국하고 거의 40년 이상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맨 처음 한국 왔을 때는 1983년 한국어 공부하러 왔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국어교육과 심지어 국어교육과 교수하면서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특히 계절이 좋을 때 기분이 좋고 반갑습니다. 예. 그럼 훨씬 제가 한국 선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예뻐. 그러니까 1983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어디 가나 지하철 공사 중이었어요. 바로 올림픽 준비하면서 2호선은 아마 한양대까지 아니면 한국이 있는 동안에 1호선 다 이렇게 개통이 됐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서 한 바퀴 이렇게 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기념표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 살았는데요.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80년대, 90년대하고 2000년대 이렇게 비교하면 서울이 소위 지하철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파리, 뉴욕과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하고 뭐 그랬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오히려 지하철보다 버스가 주 교통수단이었죠. 네네네, 예. 물론 다른 나라에 깨끗한 지하철은 없지도 않은데, 근데 서울 지하철이 깨끗하고 화장실이 있고 편의점 있는 역도 있고 편리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좋죠. 도쿄나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나중에 지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편해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있다면 급행이 없죠. 서울이 커지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사는 사람이나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고생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GTX A 노선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못 타봤어요. 이번에 목표 중에 하나가 GTX 드디어 타는 거. 서울 그 자체가 8~10%도 커요. 면적이나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경기도, 인천, 수도권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나중에 뭐 GTX 이제 보완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재밌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그냥 서서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양보 문화가 아주 확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방을 챙겨주는 사람도 많았고 80년대, 90년대에는 버스 탈 때 가방을 챙겨주고 어르신 타면 오히려 다들 서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셨고 그래서 노약자석은 필요 없었던 거죠. 문화가 달라지면서 지정석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노약자석이 있고 그리고 잘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2년 전에 60세 때 이스탄불 갔어요. 터키에 저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다들. 제가 뭐 노약자석은 무리해서 앉으려고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환갑 넘었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터키에는 아직까지 그런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있고 뭐 다른 나라 없지는 않은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터키에 이스탄불 지하철.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 서울대 교수로 부임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때 2008년 가을이나 2009년 하여튼 그때쯤 이제 공사 막 시작했어요. 갑자기 2009년 하여튼 2008년 2009년 그때 어디 가나 공사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도입한 도시는 서울은 비교적 일찍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한 거죠. 근데 많은 도시는 아직까지 이게 스크린도어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서울 지하철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앞서간 선두자. 이게 또 80년대 사람 이야기. 간판 보시죠. 여기 위에 이제 2번 심답, 용두, 신설. 80년대 이 지하철 개통했을 때 클걸이거든요. 4호선까지는 이 폰트로 썼어요. 이후에 이런 폰트를 이렇게 도입했죠. 옛날 클걸 이렇게 보면은 좀 80년대 뭐 올림픽 뭐 여러 가지 제가 20대였을 때 해프닝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공사 포함해서 어디 하나 공사 있었고 엄청난 에너지나 활력이 있는 그런 도시. 한국이 중진국이라고 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느꼈던 게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많았고 그 에너지나 그 힘이나 활력 그것 때문에 서울이 80년대, 90년대 발전하고 지금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이렇게 된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어 전공했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서울대에서 한국어 배우면서 호기심이 많이 생긴 거죠. 80년대 그랬던 사회적 변화,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그런 시기였죠. 예, 일본이 이미 선진국 진입했죠. 60년대, 70년대 일본이 이제 선진국에 이렇게 진입해서 첫 번째 도쿄 올림픽은 1964년이었고 서울 올림픽은 1988년, 한 20년 차이가 있었고 지금 뭐 두 나라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길 보시면 뭐 창고, 공장, 중공업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단어 싫지만 서울에서의 핫플레이스. 거의 유일하게 중공업 지구에서 핫플레이스 된 것은 성수동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일단 붉은 벽돌이 성수동의 미학이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2017년부터 이 붉은 벽돌을 사용하는 구청의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축할 때 이런 붉은 벽돌을 사용하는 건물이 많이 이렇게 생겼고 건축 재료인 붉은 벽돌이 이렇게 지역적인 특색을 활용하는 거죠. 성수동의 흥미로운 부분이 홍대 앞이나 연남동이나 상수동과 같이 집중하지 않아요. 조금 더 분산되고 있어요. 1980년대 처음에 왔을 때는 강남은 별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 단지 몇 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쭉 공사하고 있었지만 80년대 홍대 앞은 지하철역 생겼는데 주택가였어요 거의. 90년대 인디 문화 클럽 나이트 생기면서 많이 변했죠. 88년, 89년 계속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활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서울 이게 90년대부터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런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빨리 변할지 아닐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1960년부터 생겼던 어떤 경제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많은 것은 이제 서울에서 집중했죠. 성공하려면은 서울에 가야 된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19세기 중반에 통일했죠. 그 이전에 각각 작은 왕국이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제 감정기 해방하고 나서 중심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에 올 때마다 관심 있는 게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80년대는 역시 민주화 시대. 그 에너지가 넘치는 변화의 원동력, 이게 이제 80년대고, 90년대는 서태지 세대. 80년대의 급속적인 변화를 소화하는 시대였죠. 어떻게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이 이 인터넷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에 지금 IT나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어떤 생활 방식 이 부분은 다 90년대부터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2010년 정도 되면은 이미 뭐 선진국이 됐고 소비 능력도 올라갔고 도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도시를 즐기는 어떤 문화가 나타난 거죠. 2010년대. 1998년 이제 겨울에 한번 왔어요. IMF 한참 어려울 때 분위기가 어수선했죠. 어떤 친구의 어머니가 금도 팔고 뭐 그때는 많은 어떤 경제학자들이 뭐 말이 많았는데 제가 한국이 극복할 거라고 생각은 했죠. 왜냐하면은 80년대 그 에너지 봤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MF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극복했죠. 네, 빨리 극복했죠. 네. 그 에너지, 그게 이제 80년대 그대로 이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나타난 거고 극복하는 데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한강에 가까운 지역은 홍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제방은 그거 막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것은 이제 기능적인 건축물인데 성수동에서 뭐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약간 그 대조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약간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하고 제방 위에서 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흥미롭고 나무가 많아서 참 걷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뭐 유명한 공원도 아니고 그냥 있는 어떤 홍수 막기 위한 시설을 시민을 위한 어떤 휴식 공간으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서울시에게 만점을 줍니다. 도쿄, 뭐 파리, 런던, 뉴욕 많은 도시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서울은 압도적으로 산이 많고 뭐 도시 개발적인 그 관점에서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산 덕분에 서울은 이미 녹지가 많이 확보한 도시죠. 장애물 보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자산으로 봅니다. 도쿄 같은 경우는 다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도시인 것 같고 뉴욕도 조금 오히려 도쿄하고 비슷한 그냥 어디 가나 도시. 서울은 붐비고 사람이 많고 그렇게 돼도 어디서나 산이 보이거든요. 그냥 자연이 어디서나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유형은 두 개 있어요. 조선시대의 행정도시. 대구하고 전주는 조선시대의 행정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관료가 살았던 그런 도시인데 인천하고 부산은 개화기부터 이렇게 개발이 했던 항구 도시죠.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외국하고 이렇게 교류가 오래되고 근데 대구하고 전주는 여기 이제 약간 그 안쪽에 원래 행정도시였던 것이고 그 도시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죠. 그 얘기 재밌어요. 저는 이제 환갑 넘었기 때문에 노년층에 속한데 속도가 빠른 도시잖아요.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서민층이나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은 경제적으로는 서울에서 생활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노년층하고 젊은 층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면도리나 이렇게 경기도이나 이렇게 인천에 가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서울은 비빔 도시라는 제가 이제 한 글에 그런 것을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약간 최첨단의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서울의 많은 동네는 다양한 주택의 형태가 섞여 있어요. 페리 같은 경우는 길거리가 쫙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예쁘다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지은 건물들 여기저기 어떤 발견이 있다, 카센터 옆에 카페 있다, 뭐 이런 어떤 섞여 있는 부분도 멋이라고 할까 서울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빔도시. 다양한 주택이 있는 것이 좋은 게 가격이 달라요. 아마 이 아파트는 이 밑에 있는 연립홀도 비쌀 것 같아요. 한 곳에 다양한 주택이 있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노년층까지 은퇴자까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은 좀 살 수 있게. 재개발 문제는 풍경이 없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저렴한 주택이 없어지는 거죠. 서울이 다 아파트 단지 되면 학생이나 젊은 사람은 살 수 있는 데가 없고 노년층도 아마 그럴 수도 있고 부유한 섬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서울의 비빔 도시의 맛, 비빔 도시의 멋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서천에 살았는데 이웃 교남동에 재개발하고 그냥 아파트가 18억인데 주위에 18억 자산 있는 사람 없어. 18억 있는 사람 아세요? 없어요. 열심히 해도 평생 5억 모으기가 그렇잖아요. 여기는 115 프로젝트인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이 건물 주인하고 협력해서 상가를 변했다는 거죠. 도시의 변화는 미시적인 데에서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의 어떤 막대한 투자, 화려한 건물 그런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발전하고 도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그리운 소리죠. 생선 맞다. 어우 그리운 소리. 근데 80년대는 녹음 없었고 실제로 목소리로 했어요. 마이크 없이.
부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다하고 산 다 있고 나름대로 도시가 크기 때문에 편의시설 다 있고 KTX도 있고 주위에 볼 것도 많고 겨울도 따뜻하고 오히려 여름도 시원하기도 하고 옛날식 인심이 살아있는 거고 느낌이 좋아요. 최근에 2010년대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대한 관심 갖게 됐어요. 50대 후반하고 이제 60대 초반에 책을 썼기 때문에 나이 먹어가면서 도시에 대한 생각의 변화, 특히 고향에 대한 어떤 생각,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도시에 대한 굉장히 사랑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으면서 근데 실제로 그 고향이 옛날처럼 존재하지도 않고 없어진 것, 변한 것도 많기 때문에 실망,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